제발 날 좀 내버려둬. 언제까지 너희들한테 내가 맞춰줘야 되는 거냐? 엄마도 참 고집이 세세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 생각을 바꾸실 때도 됐잖아요. 나는 여기서 살아온 날들이 다 내 삶이었고, 내 추억이고, 내 마음인데, 너희들은 이해를 못할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종로구에 사는 85세 손영순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네요. 젊었을 때는 매일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은퇴하고 홀로 지내며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할 때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 키우고 남편과 가정을 꾸리며 성실히 살아왔던 그 시절이 떠오르곤 해요. 바쁘고 힘들었던 시절이지만 그래도 그 덕에 자식들도 잘 자라주었으니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요. 저에게는 열심히 살며 커온 아들과 딸이 있고 그들이 잘 자라줘서 이제는 제 인생의 큰 자랑이자 보람입니다. 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딸은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게다가 손주들도 둘이나 생겨서 대학생이 되어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도 다 커서 각자 바쁘게 지내느라 예전처럼 자주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언제든 이 집에 오면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식들과의 사이에 작은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며칠 전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을 때 아들과 딸이 이 집에 대해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아들은 저보고 연세도 있으시니 편리한 곳으로 이사 가시는 게 어떠냐고 하더군요. 편리하고 안전한 곳으로 가서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는 게 좋지 않겠냐는 뜻이었어요. 잠깐 생각해 보니 아들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이 집을 떠난다는 생각이 저한테는 쉽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옆에서 듣고 있던 딸도 자신만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딸은 이 집을 특히 좋아해서 언젠가 자신이 물려받고 싶다고도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엄마, 내가 이 집을 그대로 물려받으면 어때요? 여기서 제가 엄마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간직하고 지낼 수 있잖아요. 라며 은근히 본인 소유로 넘겨받기를 바라는 눈치였어요. 두 자식이 다른 의견을 내놓으며 집에 대해 이렇게 나누어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지더군요. 사실 이 집은 제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제 삶과 추억이 켜켜이 쌓인 보금자리입니다. 제가 젊을 때부터 남편과 함께 일구어 온 곳이고 자식들이 태어나 처음 걸음마를 떼고 첫 학용품을 손에 쥐며 기뻐했던 순간들이 모두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인지 자식들이 저에게 이사나 집 매각을 권할 때마다 이 집을 떠나는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답답해지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가족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자식들과 이 집을 두고 겪었던 고민과 마음의 갈등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 역시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공감이 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는 더없이 큰 위로가 됩니다. 제가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인 건 1960년대 중반이었어요. 당시 종로구는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길거리에 자그마한 구멍가게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이웃들은 서로 정답게 인사를 나누며 지냈죠. 저는 남편과 함께 새 출발을 하며 이 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비록 큰 집은 아니었지만 둘이서 가정을 꾸리기에는 충분했고 함께 웃고 울며 정을 쌓아갔던 첫 보금자리였습니다. 당시 저는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늘 바빴습니다.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고 그렇게 바쁘게 일하는 동안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알뜰히 살림을 꾸렸어요. 그 시절에는 다들 형편이 어려웠지만
남편과 함께 힘을 합쳐 작은 생활에 만족하며 행복한 신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엔 고생도 많았지만 저희는 그 안에서 작고 소박한 행복을 찾으며 지내곤 했죠. 세월이 흐르며 집안은 점차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아들과 딸이 태어나면서 집에 활기가 넘쳤거든요. 아들은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호기심이 많아 종일 책을 들고 다녔고, 딸은 말수는 적어도 속이 깊고 살가운 성격이라 늘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이 작은 집안에서 두 아이가 뛰어놀고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함이 밀려오곤 했습니다. 자녀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엄마로서의 보람을 느꼈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사춘기가 오고 점점 자라나면서 집안의 분위기도 조금씩 변했어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 방이 비좁아 책상 하나를 놓는 것도 버거웠지만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늘 기특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좁은 공간 속에서도 불평 없이 자기 길을 열심히 걸어갔어요. 아들이 의대에 합격했을 때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집에서 그토록 애써 뒷바라지한 보람이 그대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건강이 나빠지면서 생활이 달라졌어요.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남편의 병간호와 가사, 아이들 뒷바라지까지 도맡아야 했습니다. 몸이 고단하고 마음이 지칠 때도 많았지만 집에 돌아와 아이들과 잠시라도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눌 때면 다시 힘을 얻곤 했습니다. 그 시절은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던 그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거나 둘이 다툼 끝에 웃음을 터뜨리며 화해할 때마다 그 모습을 보며 이 집에서의 삶이 제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이 집을 지켜나갔습니다. 힘든 날도 많았지만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고생스럽던 날들을 견딜 수 있었어요.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할 때까지 이 집이 저와 아이들의 기둥이 되어 주었죠. 비록 부족한 점이 많아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두 아이가 부모의 빈자리를 이해해주고 스스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아들과 딸은 각자의 길을 걸으며 사회의 일원으로 잘 살아가고 있어요. 아들은 의사가 되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고 딸은 대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각자의 삶을 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잘 자라준 것이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큰 보람입니다. 혼자 남겨진 지금도 때로는 자식들 생각에 마음 한켠이 쓸쓸하지만 이 집에 남아있는 자녀들과의 추억이 제 외로움을 달래주고 있어요. 이 집에는 제가 보낸 시간과 가족들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식들이 처음 걷기 시작하던 순간, 남편과 함께 가구를 옮기며 웃고 떠들던 기억, 아이들이 서로 장난치다 싸우기도 하고 다시 화해하는 모습들, 이 모든 순간들이 이 집안에 켜켜이 쌓여 있어요.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담긴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래서인지 자식들이 집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마음이 저도 모르게 더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 제게 이사를 권할 때나 딸이 집을 물려받고 싶다고 할 때 저는 그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 입장에서는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겠죠. 그렇지만 제가 가진 애정과 기억이 이 집에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쉽게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이 나름대로 제 안위를 걱정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이 집을 떠난다는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어쩐지 허전하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을 가능한 한 오래도록 지키며 여기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제 인생의 한 부분을 지켜온 이곳에서 편안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정말 제 시간이 되면 이 집도 그대로 남아 가족들에게 하나의 소중한 기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자식들도 언젠가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 집을 소중하게 여길 날이 오지 않을까요? 제 마음속에 담긴 이 집에 대한 애착과 고집을 자식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얼마 전 자식들이 모처럼 저희 집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 반가웠고 한데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한참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들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문을 열더군요.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 조금 더 편리한 곳으로 이사 가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서 최근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 얘기를 꺼내며 안전하고 안락한 곳으로 옮기시는 게 더 좋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순간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아왔기에 여기서 벗어난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아들은 저를 위해 더 나은 환경을 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여전히 이곳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그러나 아들의 진심을 무시할 수는 없기에 여기가 좋긴 하지만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고민해 볼게. 라고 답했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이 집을 떠난다는 상상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딸이 한마디 거들더군요. 엄마, 제 생각엔 차라리 이 집을 저희가 물려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오랫동안 엄마 집을 좋아했고 언젠가 이곳에서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딸은 늘 이 집에 애정을 보이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와 시간을 보내곤 했으니 딸이 이 집을 물려받고 싶다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딸이 그 말을 꺼내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은 이사를 권하고 딸은 집을 물려받고 싶다고 하니 어느 쪽 의견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잠시 말없이 있자 아들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요즘 시대에 이렇게 오래된 집은 오히려 손이 많이 가요. 유지비도 많이 들고 위험한 부분도 있을 텐데 차라리 편하게 새 집으로 이사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며느리도 한마디 거들며 어머님, 지금 집은 아무리 고쳐도 오래되었으니 그만한 효율이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저를 걱정하는 마음에 권유한 것이지만 이 모든 말들이 제게는 한결같이 이 집을 떠나라는 압박처럼 느껴졌습니다. 순간 제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위해 새 출발을 제안하는 것은 알겠지만 이 집이 저에게는 단순한 집이 아닌 삶의 전부인데 그렇게 쉽게 떠나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제 대답을 듣던 딸이 엄마, 이 집을 저에게 물려주시면 제가 관리도 잘하고 엄마 뜻도 잘 이어갈게요. 그러면 엄마도 저와 가까이 지낼 수 있고 저도 엄마가 남기신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고 싶어요. 라고 덧붙이더군요. 딸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 집에 느끼는 애착을 아무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 사이에 이사를 권하는 목소리와 물려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교차하는 가운데 저는 제 생각을 한번 말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구나. 너희들이야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보낸 세월이 나에겐 너무나도 소중하단다. 라고 말하자 자식들은 제 말을 듣고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다소 실망한 눈빛으로 고개를 떨궜고 딸은 말없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도 자식들의 실망감을 보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이 집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집을 매각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액과 이사할 만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더군요. 어머니, 사실 이 집을 팔면 편한 곳으로 가실 수도 있고 남은 여생을 더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고도 여유가 있으면 저희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진지하게 이사를 권하며
효율적인 삶을 위해선 집을 정리하는 것이 더 낫다는 식으로 설득하려 했습니다. 아들의 말에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순간 저는 집이 단순히 물건처럼 거래되는 것 같은 기분의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도 감정이 북받쳐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나는 평생을 여기서 살아왔고 이 집은 내 모든 것인데 그렇게 쉽게 떠나라는 말이냐? 너희는 여기서 보낸 내 세월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고 울컥한 마음에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제 말에 자식들은 순간 말을 잃고 조용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집 문제를 꺼내지 않았지만 우리 사이에 여전히 묵직한 갈등의 기운이 남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자식들은 집 문제에 대해 조심스러워졌지만 가끔씩 아들이 전화를 걸어 어머니, 혹시 생각이 바뀌시면 말씀해 주세요. 라며 집 문제를 슬며시 언급하곤 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생각해서 그러는 건 알겠지만 저는 제 삶의 터전을 떠나기 싫다는 생각이 점점 더 확고해졌습니다.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집을 지키며 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굳어져 갔고 저는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제 방식대로 이 집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기로요. 결국 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은 후 이 집을 직접 리모델링하며 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오래 이 집에서 살아갈 수 있게 수리를 하고 여기서 제 삶을 이어가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저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 손으로 지킨 이 집에서 제가 편안히 남은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자식들과 나눈 대화 이후로 집에 대한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자식들의 권유를 거절했지만 자식들은 여전히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얼마 뒤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다시 찾아와서는 이번에는 집을 둘러보며 리모델링 비용과 유지비가 만만치 않다며 이 집에서 홀로 지내는 것이 얼마나 불편할지에 대해 말했어요. 아들은 어머니, 요즘 새 아파트들은 관리도 편하고 훨씬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여기보다는 어머니께 훨씬 나을 겁니다. 라고 강조하더군요. 곁에 있던 며느리도 어머님, 나중에 집 고칠 일이 생기면 수리비가 더 들 텐데 이참에 좋은 곳으로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며 동의했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설득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이 집을 떠나는 생각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말도 이해는 했지만 이 집에 남은 추억과 시간이 저를 자꾸만 붙잡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아들이 새 아파트에 대해 설명할 때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지 못하고 그저 부담스럽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아직은 좀 더 생각해보고 싶다. 는 말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딸은 이번에 더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더군요. 엄마, 제가 이 집을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도 엄마처럼 아이들을 이 집에서 키우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가족과 함께 여기에서 지내길 바란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딸의 진심이 느껴지긴 했지만 저도 이 집을 저만의 방식으로 남기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 말이 쉽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너도 그렇고 너희 가족들 모두 불편할 거야. 생각을 좀 해보자. 라고 말하자 딸은 조금 실망한 얼굴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전화로 집 문제를 꺼내며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지금 이 집을 매각하면 얻는 자금으로 훨씬 안정적으로 지내실 수 있어요. 지금 이대로 가시다간 여러 가지 관리나 비용 면에서 오히려 부담스러워지실 거예요. 라고 설득했습니다. 순간 제가 고집스러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저를 돕고자 하는데 제가 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서는 이 집을 떠날 수 없다는 생각이 계속 저를 붙들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큰 갈등이 터져나왔습니다. 딸이 저를 찾아와 다시 한번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며 저와 함께 지내길 바란다는 마음을 고백했어요. 딸은 엄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혼자 계시는 것보다 제가 곁에서 돌봐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제 마음은 이 집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제 삶을 온전히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딸의 권유를 듣고 저도 모르게 울컥해 나 아직 혼자서 내 삶을 지킬 수 있다. 너희들이 아무리 설득해도 내 결심은 쉽게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딸은 그런 저희 반응에 실망한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간 집안의 정적이 감돌았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서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제 손을 잡고 잠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딸이 집을 떠나면서 보여준 서운한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식들 모두 나름대로 저를 위해 하는 말일 텐데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했죠. 그 후로는 자식들도 저에게 더 이상 집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여전히 우리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뒤 저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자식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편리하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게 과연 나은 선택일까? 아니면 내가 바라는 대로 이 집에서 마지막까지 지내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는 갈등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답답하다는 듯 마지막으로 집에 대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가 지금 혼자서 이 집을 유지하시는 건 무리라고 생각해요. 가족 모두가 어머니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권유하는 건데 이제는 생각을 좀 바꾸실 때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속이 답답해져서 나는 내 남은 삶을 내 방식대로 지키고 싶어. 너희들이 나를 위해 하는 말이라는 걸 알지만 이 집을 떠난다는 건 나한테 너무 큰 일이다. 라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 고백을 들은 아들과 딸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뜻을 끝까지 꺾지 않으려는 제 모습을 보고 자식들도 더 이상은 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자식들 간의 긴장감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켠에는 미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 집을 지키기로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스스로의 결심을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직접 집을 수리하며 더는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자식들도 언젠가 제가 왜 이 집을 끝까지 지키고 싶어 했는지 이해해 줄 거라 믿으면서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집을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게는 큰 결심이었지만 제 남은 삶을 저 스스로의 방식대로 보내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이 결정을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결정을 통해 자식들에게도 제 마음을 분명히 전하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집을 제 손으로 고쳐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 갈등 끝에 내린 결정이라 저 스스로도 떨리는 마음이 컸지만 제 삶을 지키기 위해선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주변에 알아보고 여러 수리업체에 연락해 집을 어떻게 리모델링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이 집을 새롭게 꾸미면서 독립적인 삶을 시작해보자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직접 견적을 내고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던 날 자식들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며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집 안을 둘러보며 어머니, 이렇게 무리하셔서 집을 고치시면 몸이 상할까 걱정돼요. 라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도 제 옆에 다가와 엄마,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 혼자 하시진 말고요.
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일이었기에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맙지만 이번에는 내 힘으로 할 거야. 이 집은 내가 평생 지켜온 곳이니 나 스스로 고치고 싶다. 자식들은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제 결연한 의지를 보고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과 딸의 얼굴에서 실망과 걱정이 엿보였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어요. 이 집을 지키겠다는 제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고 더 이상 자식들에게 제 선택을 설명하거나 설득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자식들도 제가 얼마나 이 집을 지키고 싶어 했는지를 서서히 이해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공사는 몇 주간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새롭게 단장되는 집 안을 보며 제 마음도 점점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예전에는 낡고 어둡게만 보이던 공간이 제 손을 거쳐 새롭게 바뀌는 걸 보면서 그동안 품어왔던 미련과 아쉬움이 조금씩 해소되는 듯했습니다. 주방과 욕실을 고치고 오래된 벽지도 새로 바르고 거실에는 오래된 가구를 정리해 새로 배치했습니다. 한때 남편과 아이들이 이곳에서 함께 웃고 떠들던 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남아있는 듯해서 이 공간에 대한 애정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며칠 뒤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었을 때 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조심스럽고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정말 혼자서 이 모든 걸 다 하시다니 대단하세요. 이제는 엄마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동안 엄마 마음을 몰라드려서 죄송해요. 라며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딸의 말을 들으니 저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자식들이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준 것 같아 그동안의 고생이 한순간에 보람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도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너희 뜻을 다 알지만 이 집은 내 전부였어. 여기서 가족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너무 소중해서 쉽게 떠나기 어려웠단다. 제 말을 들은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마음을 이해해 주려는 듯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오랜 갈등과 다툼 끝에 서로의 진심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쌓였던 서운함이 서서히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 후 아들도 다시 찾아와 새롭게 바뀐 집 안을 둘러보며 어머니, 이 집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말하며 저를 자랑스럽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순간 저는 묵직한 감정이 치밀어 오르며 아들에게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고집을 부린 것 같아. 하지만 너희들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내 마음도 이해해 주길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도 저를 이해해 주려는 눈빛으로 어머니, 이제 어머니 뜻을 존중할게요. 그동안 저희가 너무 어머니 뜻을 무시한 건 아닌가 싶어요. 라며 사과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자식들과의 갈등은 서서히 풀려갔습니다. 저는 새롭게 꾸민 이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며 남은 삶을 제 방식대로 보내기로 다짐했습니다. 새로워진 집안에 앉아 있을 때마다 오래전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했던 따뜻한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창문 앞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제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이 집안에 녹아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제 결정을 이해해주고 이제는 제 곁에 머무르며 자주 찾아와 웃고 이야기 나누며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삶이 자식들에게도 소중한 추억이 되기를 바라며 집안의 작은 장식품 하나하나에 손길을 더하고 있습니다. 딸은 가끔씩 이 집에 들러 제가 키우는 화초에 물을 주기도 하고 손주들도 방학 되면 찾아와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가득하죠. 그렇게 저는 자식들과 함께 화해하며 다시금 소중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새롭게 단장한 집에서 홀로 지내는 제 일상은 전보다 한층 더 여유롭고 평온합니다.
바쁘게 살며 쌓였던 감정들이 이 집과 함께 조금씩 정리되는 듯합니다. 오래된 벽과 바닥이 새롭게 바뀌었지만 여전히 이곳에는 제 삶의 모든 순간들이 녹아 있어요. 자식들과의 갈등을 겪으며 힘들었던 시간들도 결국에는 저와 가족 모두에게 소중한 배움과 위로가 되어준 것 같습니다. 제 고집이 끝내는 우리 가족을 다시금 하나로 이어주었으니 말이죠. 아침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시는 게 이제는 제 소소한 즐거움입니다. 이 집의 새 모습은 저희 지난 세월을 담아 한층 더 아늑하고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리모델링을 하며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저는 이 집에서의 남은 시간들을 저만의 방식대로 지켜낼 수 있다는 뿌듯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들도 예전과는 다르게 저를 이해해주고 자주 집을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아들도 저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가끔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가 이렇게 고집스럽게 집을 지켜낸 게 저희도 이해가 되네요. 저도 어머니처럼 소중한 것들을 끝까지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고집스럽게 지켜온 집이 자식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로 남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딸도 가끔 손주들을 데리고 이 집에 와서는 저와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손주들이 방학 때마다 와서 웃고 떠들며 집안을 뛰어다니는 걸 볼 때마다 저는 옛날 자식들 어릴 적 모습이 떠올라 뭉클해집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지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제 곁에서 밝게 웃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집이 저에겐 커다란 의미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집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며 작은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한때는 집에 대한 자식들과의 갈등이 깊어져 외롭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자식들이 제 선택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어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아들, 딸과 함께하는 시간도 전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과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얻은 배움 덕분에 가족 사이가 더욱 단단해진 것 같아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고집과 이 집에 대한 애착이 과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이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법이죠.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서로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이야기해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갈등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더 큰 의미와 사랑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저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저도 큰 위안을 얻을 것 같아요. 이 집에서의 남은 시간 동안 소소한 행복을 찾으며 평온하게 살아가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